막힐 땐 또 한없이 막히니까요. 자, 김병철님 우산 김치 주문 완료. 크크크 이재명 김혜경 만세 하셨고요. 큐브릭님 시장님 사랑해요. 광명시민이라 행복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성훈 광명시장 잠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조금 유머가 됐을 거예요. 아유, 너무 재밌어요. 민영배 너무 의원이 재밌어요. 조금씩 진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계속 모드가 이 방송 30회부터는 계속 구박 모드로 구박을 해야 막 약간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이거 약간 어. 이렇게 상의를 좀 하려도 괜찮죠? 아니 그 이야기는요. 내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묻지 말라고 자유죠. 다 벗으셔도 돼요. 제가 메레스만 입고 하셔도 돼. 아까 시장님은 이거 중간에 넥타이도 풀르고 막 하셨어요. 아 저는 품위를 지켜야 되니까 자, 넥타이를 풀 그러니까 수는 없어요. 이제 이잖아요. 우리 단독. 네. 새날 단독? 민영부의 막말. 넥타이 안 하면 품위가 없는 그죠. 거. 이야. 광명시장님 품이 없었다. 일 열심히 하려면 넥타이 안 매는 게 국룰이라 그러셨는데. 그 안에도 제가 말을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앞에나 뒤를 딱 대고 이렇게 연결을 잘못하면 오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시작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조심하는 스탠바이. 거예요. 교주 같아 교주. 자 민영부만 같아라. 시작 한 이거는 번째 전광훈 시작하겠습니다. 모드인데 이거. 아 진짜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것만 아니, 그냥 그게 시작도 안 이것만. 했는데 왜냐면 이게 시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방송 시작하기 한마디 하고 갈게. 진행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집중 딱 해가지고 시작해야 이게 잘 들어가는데 계속 분산되면요. 내가 페이스를 잃어. 어. 그래 봐줄게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교주 봐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주 이게 스타일이야 이거는 완전히. 이거. 교주여서가 아니고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말들이 많아서 지금 시작하려고요. 자 스탠바이. 자 민영비만 같아라. 시간 한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 오랜만에 이 리드멘트 읽어드립니다. 탁월한 입법 성적, 개혁성, 성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예선. 지금은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이 다 민영배우가 돼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전투토끼! 차별화가 안 돼요. 아니, 다 민영배우가 됐는데 뭘? 근데 이 검찰개혁 법안 내고 나니까 조금 차별화 될라나 그런 생각이 좀 있던데. 오늘 메인 주제가 그거긴 한데요. 아 그래요? 네, 어쨌건 제가 주제를 들어도 안 보고 오시는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아니 다 보고 다 준비해갖고 왔어. 왜 그게 그래? 100개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질문형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럼 준비 안 해갖고 왔단 말이 되잖아. 무성의한. 정우윤 똑바로 안 할래? 누군지 모르는데 비서관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농협 301-351-113-8776-13 민영배 후원회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민영배 TV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웃기니까 맥이 빠지네요. 자, 저기 그러면 기왕에 그 말씀하신 김에 제가 사실은 선거를 계속 치렀어요. 작년 봄에 선거 치렀잖아요. 네. 총선. 그다음에 또 보궐. 최고위원 선거 치렀잖아요. 아, 최고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대선 치렀잖아요. 후원금이 없어요. 후원금이 바닥났어요. 탈당했을 때는 제일 먼저 졌단 말이야. 이게 뭐야 사람들이 어떻게 좀 왜 이래? 어떻게 좀 해줘봐요, 진짜. 자 우리 민영배 의원님 돈줄 한번 내주십시다. 다시 한번 한 번만. 예, 네. 정성을 다해서 자 농협 351-1134-8776-13 민영배 후원회입니다. 네. 여러분 커피 드시지 말고 민영배 의원님한테 우리 후원해 주십시다. 네. 하루 3,000원으로 전투토끼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개고생을 했잖아요. 민영배 의원은 이미 5년 전에 윤석열 총장 탄핵을 외쳤던 선구자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법 통과를 위해서 원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살생신청을 해서 탈당했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검찰 해체까지 지금 법안을 들고 나오시는 분인데 저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의리가 있어야지. 네. 자, 도와주시고요. 자, 이렇게 말해야 들어와요. 너무 이렇게 말해야 좋아하시네요. 너무 들어와요. 좋아.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렇게 귀엽게 좋아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저 반칙 보니까 아니에요? 머리까지 하얘시니까 확실하게 전투토끼가 확실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얘기 먼저 잠깐만 짧게 짚고 갈게요. 왜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쪽에서 만든 프레임 중에 하나가 5.18 때 유공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가짜로 뭐 보상받는다 이런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아, 엄청 공격했었잖아요. 다 틀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공자도 아닌데 유공자라고 하고 사실 이 민주화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만 해도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 보상금 본인은 일부러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 계셔. 5.18은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인데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있잖아. 가해자 입장에서 가짜 유공자가 있다 이렇게 프레임 만드는데 최근에 민영배 의원 거의 주도로 5.18 때 수배되고 학사 징계되고 해직했던 피해자들 이런 분들도 보상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토론회가 있었어요. 저거 한번 보세요. 5.18 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라고 해갖고 6월 13일 날 자세히 보시면 공동 주체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김상욱 의원이 또 요즘에 김상욱 의원 보면요 법안 발의하는 거 보면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민주당 여기 보면 국회의원들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민주당 의원이에요. 지금 왜 갑자기 또 딴소리 하세요? 아니, 신입이니까 이제. 신임은 의원 아닌가요? 아니, 민주당 의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 예전부터 민주당이었던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인지 갈 텐데 김상욱 의원은 원래 민주당이었더만요. 정서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 행사 왜 하신 거예요? 이번 두 번째예요. 저 증언대회가. 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지금 5.18 유공자로 돼 있는 분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돼 있지 않은 분들을 우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 보상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지금. 피해 피해 보상 보상.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수배 연행 구금됐거나 공소 기각 유죄 판결 면소 판결 또는 해직 특히 해직 같은 경우는 생계가 달려 그렇잖아요. 생활이 그때 그다음에 이 학사징계 이게 조금 논란이 좀 있는데 이 학사징계 받은 예를 들어 학사징계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경고만 받으면 별거 아니야. 근데 너 학교 나오지 마 하고 퇴학시켜버리고. 퇴적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피해를 엄청나게 본 인생이 거잖아요. 바뀐 거네요. 그럼요. 이런 분들이 이전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다시 이제 했는데 그 보상법에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근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피해를 받는가를 증언대회를 지금 두 번째 한 겁니다. 이야. 그러셨구나. 네.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이 있네요. 저희 진짜. 행사에 지금 저 의원실 국회의장도 와서 축사 비슷한 걸 했고요. 문제는요. 공감력이 없으니까 뭐 가짜 유공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내가 봤을 때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것을 가려내는 어떤 그 필요성 하나를 갖고 전체를 다 오염시켜 버려요. 하나만 사례를 읽어드릴까요? 그 박관현 열사라고 네. 있어요. 전남대 이분의- 총학생회 예, 누님이 박행자 순자인데 이 박행순 씨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82년 관현이의 장례식 도중 시신을 탈취당하고 87년 이장 도중 장의차 안에 최루탄을 터뜨려 만행이잖아요. 폐와 호흡기가 망가진 어머니가 2달 뒤에 돌아가셨다. 관현이의 수배와 죽음 그 이후 매장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 가족들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다. 사실은 이런 대목에 이르르면 눈물이 막 글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진실을 사실을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지나간다는 건 이 야만이에요. 이거는. 맞죠. 특히 그 윤상원 열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 방송에서 행진곡 주인공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27일 새벽에 이제 공수부대가 다시 이제 특전단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 전에 26일 저녁에 교련복 입은 학생들을 포함한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오늘 우리가 한 일을 잊지 말고 후세에 전해라. 아이들을 돌아가라고 하고 자기는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록할 것이다. 사실 그
그 80년 5월이 이번 12.3 때 계엄군들의 뒷덜미를 발목을 잡은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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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뭉클하고 감동이다 이거 느낌이.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 사실을 외면하고 갈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배상을 해야죠. 피해. 보상도 할지언정 정당하게 배상을 하는 걸 왜 안 해요? 해야죠. 그게 갈라치기가 대한민국 사회를 좀 먹고 있는 거예요. 갈라치기가.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의 가장 큰 혜택은 쟤들이 보고 있잖아. 나 그게 되게 열받아요. 저 어렸을 때도 광주에 초등학교 때 5.18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게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5.18 진상규명 투쟁으로 나중에 6월 항쟁의 승리를 이끌거든요. 이 과정들 속에 그렇게 피를 흘리며 만든 민주주의를 최대한 누리고 있는 게 저 짝꿍들이야. 나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열받죠, 정말. 그래서 그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0년 5월에 빚지고 있다. 이제 이 비치혁명이 마무리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 마당에 이제 대한민국이 광주에 빚을 갚아야 할 때다. 이것조차 못하냐?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떤 그 여론에 막 관심을 받지는 못해도 민영배 의원 같은 분들이 꾸준히 이거 합니다. 기억들 하시고요. 나중에 저 이야기 새날에서 봤어 이렇게 해주시면 해도 좀 도움되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하면은 채널A 단독이었어요. 어제 내년 9월에 검찰이 사라질 듯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헤드라인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왜 내년이야? 이렇게. 그 맥락은 이제 민영배 의원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고 결국엔 이거는 검찰도 받아들이는 항목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드디어 수사권이었구나. 사실상 이름도 바꾸니까 검찰청이라고 하는 게 역사 속에 한 70년 만에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마지막 방점을 딱 찍은 사람. 민영배, 김용민,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9월에 내년 9월에라고 하는 이 대목이 진짜 지금 중요해요. 저희들이 지금 이걸 3개월 이내에 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그로부터 시행 기간을 1년 유예 기간을 1년 놔뒀어요. 그래서 시행은 내년 9월에 되도록 1년 뒤에 되도록 그러니까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1년 뒤에 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유예, 1년 유예.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에요. 그렇죠. 정리 기간. 여기서 그래도 좋네. 정리 기간. 숙려 기간. 아니 정리 기간. 정리 기간. 청산 기간. 네. 그러네. 그러니까 9월이란 말은 9월 안에 네. 정기국회 안에 이 법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건데 자꾸 지금 딴지 걸려는 이상한 그 작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니 이름은 말할 수 없고 하여튼 일부 언론과 일부 국힘의원들 거기는 그냥 거론하지 말게요 앞으로. 왜냐하면 디폴트 값을 거기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 현실하고 맞질 않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딴소리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냥 모른 척. 무시. 조금 하면 앞에다 접조를 하나 붙여야 돼. 개무시. 이렇게. 개무시. 그래서 검찰이 사라진다는 건데 그 설명을 좀 해요? 다 하셨죠 이미.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네. 말하자면 처음에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었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나오셨을 때 지난주에 그날 법 발의하고 오셨던 날이었는데 네.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외교 갔다 돌아오고 이제 원내대표들 뽑히고 이제 총리 청문회하고 이 과정들을 살짝 끝나고 나면 이 법을 언제 처리할 거냐 계획은 3개월 안에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자. 9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없애면 혼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년 이걸 유예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질 결심. 준비를 한다. 이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9월 달이면 검찰이라고 한 이름이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사라진다. 이 맨 앞에 서 있던 우리 전투토끼 치아드립니다. 한동훈
이분이 참 특이한 말을 했어요. 여기다 갔다가 뜬금없이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어디서 본 게 있나 보다. 그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검찰 뭐 이런 걸 다 하나로 몰아서 없애버리고 새롭게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데 이건 진짜로 왜곡도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검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검찰은 사라지지만 검사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원래 검찰청에 수행하던 기능이 분화되는 것뿐이에요. 기능적 분화 전문화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걸 전에부터 정상화라고 표현했어요. 정상화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 검찰의 자리로. 그게 공소청에 가서 공소만 담당해라, 기소만 담당해라.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청으로 중수청으로 가라고. 저는 검사는 수사하는 건줄 걸로 알았어.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만 그걸 자기네 권한인 줄 알고. 이런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이 검사라는 부분은요 헌법 사항이라 네. 개헌을 해야 됩니다. 검사란 이름을 없애려면 할 일이 정말 첩첩산중이십니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이 부분은 개헌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고 핵심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 장관급이었던 걸 차관급으로 차관급으로. 내린다고 공소청장이 되겠죠? 네. 어. 검찰청장은 그러니까 이것도 헌법상이라 검찰총장은 이 법에 그렇게 정하면 돼요. 공소청장은 헌법상에 검찰총장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검찰국가, 검찰제국, 뭐 검찰공화국 이런 말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검찰청의 검사를 네. 국가기관 곳곳에 파견했어요.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부처에 심지어 지자체까지 파견을 했다고요. 그거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특별한 법적 뒷받침 없으면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역사라는 게 뭐 관행이건 뭐건 간에 만들어져 오던 거를 쭉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건 명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관성대로 가는 거야. 지금까지 검찰이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 그걸 갑자기 이유 없이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역으로 따지면은 윤석열이 검찰을 다 망쳐놓고 해집어놓고 지 친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간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정치검사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써먹고 조국 가족, 이재명 가족 이런 식으로 도륙하듯이 써먹고 지 마누라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리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의 검찰은 필요 없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민영배 의원 등이 그 명령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하고 있는 거다. 훌륭한 표현 맞습니까, 의원님? 네, 아주 잘하시네요. 그럼요. 평소에도 잘하시는데 오늘은 더 잘하시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살아가면서 검사 이름들을 줄줄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아까 뭐 그 차관급으로 격하도 하는데 어떤 분이 야 그냥 센터로 하자고. 센터장. 기소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처럼. 네, 그렇죠. 지금도 그런 헛소리를 하는 부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근데 세상이 바뀐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 1번이 저 윤석열인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거 있어. 정치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본인들이 아마 검사들 대부분은 윤석열 패거리가 검사를 아예 망쳤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다음날 지난번 방송 나오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검찰 취재를 하다가 당 취재하러 온 기자를 하나 만났더니 그 지금 저항이 없잖아요. 저항이. 네. 지금까지 모든 검찰개혁 지난 20년 동안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면 검찰이 나서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를 쳤는데 플러스도 조용하다잖아요. 아무 말이 없다잖아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검찰청에 취재를 하다 온 기자가 그러더라니까요. 지금 야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공소청으로 가야 되냐, 중수청으로 가야 되냐, 수사관을 해야 되냐, 검사를 그대로 기소관을 해야 되냐.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검사란 말을 없애보려고 그랬어요. 공소관. 그리고 헌법에 검사는 공소관은 헌법에 검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헌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헌법 고칠 때 이건 같이 항의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법관으로 돼 있거든요. 헌법상에 판사가 아니고, 판사도 사실 재판관으로 바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재판관. 그거는 이제 헌법 개정할 때 그것도 하자고요.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공소관 좋잖아요. 입에도 착착 붙어요. 그리고 이 검사 판사란 말이 원래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요. 저기 바다 건너 저기. 그렇죠. 그때 나온 말이에요. 둘이 이게 담소 나누실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서운대세요? 소외감 느끼게.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세상의 나라를 이꼴로 만든 지난 한 5, 6년 동안 난장판을 만든 난도질을 한 이 주범이 정치 검사들이에요. 검사 출신 정치인, 정치 검사들이었다고요. 특수부 검사들. 그렇죠. 뭔 할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줄줄이 앞으로 내란 특검에 수사를 받아야 될 거예요. 조사를 받아야 돼. 아 이렇게까지? 네, 조사를 받아야 될 근데 거예요. 확실히요, 나라를 망가뜨린 건 순간이거든요. 복원하는 건 훨씬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걸려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를 못하고 대부분 다 시행령으로 때려박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법적인 시행령들이 너무 많았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정상화하려면 정상적 과정을 거쳐야 돼. 불법적 과정을 거치면 소위 독과 독수 이론이 돼요. 과정이 불법이면 결과물도 불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과정을 밟다 보니, 과정을 합법을 밟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불법적인 걸 하는 건 순식간에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도 성질 같았으면 하고 싶다. 불법. 다 쓸어버려야죠. 내란 이렇게 놈 잡아다가 바로 직결 처분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사적 제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탈옥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공범도 지금 풀려날라 그러고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진짜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가 됐어. 이 연수들이. 어떻게 진짜. 윤석열이 임기 있는 동안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야,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저렇게 많았구나. 툭하면 거부권 쓰고 툭하면 시행령으로 하고 정말 네.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그래줬으면 소망이 없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자고 서명이라도 할까요? 촉구 서명. 세게 합시다. 그러니까 한번 쓸어버립시다. 연판장 한번 돌리면. 네. 민영배 의원이 어저께 정권 교체는 했지만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은 불변이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그 어려움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검찰총장 같은 사람들은, 또 대법원장 같은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걸 할 때마다 국민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는데 도 갖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도 쓰지 않던 비아폰도 윤석열 때 갖고 그러면 이쯤 되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심우정이 너무 뻔뻔한 심우정. 거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우정은 지금 남아서. 그래서 내란 장당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이라도 남아서 진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보통 옛날 같으면은 검찰총장 바지 벗기거든요. 바지 벗겨서 사생활 들어가지고 박근혜 때 그랬잖아. 그 사건 그렇게 해봐요 한번. 아 진짜 한번 정말 저희가 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지자들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 당연히 그럴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이 뭐냐면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음으로써 검찰이 길거리를 활발하게 만들었다는 사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도는 그게 견제가 사라진 거야. 의도는 그게 아니셨는데 막 써먹은 거죠. 악하게 써먹은 거죠, 검찰이. 참 어쨌든 지금 검찰이 총장과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사실 윤석열 부류의 내란 세력은 아직도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비아폰 논란이 되게 세잖아요. 김건희와 뭐 심우정과 이게 다 대통령실과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비아폰을 쓰지 않아야 될 두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김건희, 심우정. 통화도 했죠. 통화도 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진짜 오래 했던데요, 통화를. 그러니까 막 19분, 막 17분 이렇게 하는 33분. 그런 것도 있고 이러면 예전에 검찰총장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른바 대통령 부인 이런 분들은 비아폰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비아폰이 뭐지?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조율을 해보려고 막 어떻게 두둔해보려고 막 어떻게든 은폐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잘 된 거예요. 두고 보세요. 특검에서 이걸 쫙 밝혀야죠. 특검에서 밝히면 신이 나. 피할 방법도 없고 지금 특히 그때 김성훈 차장 그쪽 할 때 네. 압수수색 영장을 3번이나 반려했죠. 그랬잖아요. 뭐예요? 왜 그랬겠어요? 뭔가 지금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계속 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지금 있는 거고 그걸 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짙어서 내일 안에 공모 가능성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 수사 안 할 수 있겠어요? 하겠지. 검찰이 선관위 갔다고 하더니 진짜 내란 처음부터 계획 같이 짰을 그 가능성이 방첩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봐봐요. 온다고 했잖아요, 막. 네. 그거 서버 뜯어서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얘기. 네. 그럼. 확실히 공범인 건 맞는데 실제로 지금 김용현이나 주요 사령관들을 제의하고 나면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어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특검이 빨리 출범해가지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지금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풀어준 것만으로도. 왜 근데 진짜 아니 영명하신 우리 대표님, 분하님 예, 예. 왜 버티고 있을까요? 그렇게 버티는 힘이라도 있어야 지금 본인들이 뭐 증거인멸할 시간도 버는 거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우정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자리에 연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우정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와 엮인 게 너무 많은데 특히 가장 큰 게 지금 마약 사건에 굉장히 심하게 엮여 있다 보니 어떻게든지 그걸 좀 방어해 보려고 저렇게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식으로 뭐 이재명 대표 등 수사하는 스킬이었다면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석방하게끔 사실상 도와준 탈옥하게 거잖아요. 도와준 거죠. 생각하는 지원한 더군다나 거죠. 이건 비화폰 통화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또 뭐 마약 사건 자체는 김건희 사건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요게 그럼 그냥 김건희 불법을 방조하거나 도와준 혐의가 있는 자잖아요. 윤석열식으로 수사했으면 얘는 바로 지금 구속이에요. 공범이니까. 예. 아따 구속 정도가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이 정도면 150번을 했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됐다. 800번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무기징역 때렸겠죠. 자, 심우정 흉보는 거를 넘어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본질은 뭐냐면은 언론의 헤드라인이에요. 근조 검찰 윤석열이 정권 삼킨 순간 자폭이 시작됐다. 말하자면 검찰총장 출신의 첫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첨되는 순간. 당선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폭주가 시작되다 보니 이게 예전 같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잖아요. 검찰이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총장들이 정치권과 부딪히면 당시 여당들이에요.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게 검찰들 총장의 직권이었어요. 총장이 물러남으로써 이걸 지켜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전혀 다른 방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정치적으로 조국 수사, 이재명 수사에 써먹고 그리고 정권 탈취하는 데까지 온 거예요. 5.18로 말하면 얘네들은 진짜 내란군에 가까운 애들이 이미 정권을 잡았고 그 맛을 보고 나니까 하나만 더 잡으면 됐던 거예요. 군대를 잡고 영구집권을 깼다는 거. 이 세력들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을 다 망치게 맞고 민주당 민영배 의원 등한테 몰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검찰 해체되는 건 윤석열 덕인지 탓인지 지 때문이요. 자기 때문이라고. 윤석열 때문이라고. 누구를 탓하랴 지금. 자업자득.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만 절제만 있었어도 이런 나라를 이꼴을 안 만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검찰을 위해서 뭔가 애를 쓴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와 김건희를 지키려다가 검찰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게 한 거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요즘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그 재판 중인데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했죠. 기자회견 했는데요. 대장동 사건도 김용 부원장은 돈을 받은 게 없어. 그리고 그게 구글의 타임라인에서 다 확인이 됐어. 네. 그런데 저쪽에 유모의 말만 듣고 그 증언만 듣고 이 과학의 증거는 배제하고 믿을 수 없는 증언은 완전히 받아들여서 김용을 그렇게 중형을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장동 사건이 아니었으면 윤석열이 어떻게 집권한대요? 못하죠.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권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거야 그동안. 잘 나쁜 짓을 다 한 거예요, 다 해. 그래서 나라를 결국 망가뜨렸어. 그랬는데 지금 와서 무슨 딴소리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래도 아직 짹짹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이고야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영배 의원 등의 그 법안 발의에 대해서 네. 검찰 해체 4법이라고 해요. 그때 한꺼번에 그냥 법 4개가 들어갔어. 짜잔. 입법 폭거 사법 쿠데타래. 입법 폭거 사법 쿠데타래. 그 말은 즉슨 예를 들어서 김건희 주가 조작을 검찰이 덮어줄 때 이프로스가 들고 일어나서 검찰들이 이거를 막 비판을 했다면 나는 검찰 해체까지 안 갈 수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런 패턴이었다면 찍소리 못하고 있던 애들이 실제로 윤석열이 마누라의 주가 조작 사건을 덮어줄 때 국민의힘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기만 했어. 심지어 내란까지도 옹호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 무슨 그러니까 내가 말은 금액나게 입법 폭거 사법 쿠데타인데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를 너무 잘 이용해 먹고 있는 거야. 누리고 있어 지금. 미치겠어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들이 그런 데잖아요. 우리 푸나님의 동창인 이원석이 낫다. 아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거기는- 초등학교 동창. 거기는 그랬다잖아요. 나를 패싱해버렸다. 예. 그러니까요. 마지막 자존심은 또 지켰던 그때 18초 거죠. 침묵이었던가? 8초, 8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8초. 그나마 양심 있다 광주 네. 출신이라고 내가 진짜. 알겠습니다. 자 호헬레나님, 민영배 의원님 저 방금 광산구 구청장 보고 왔어요. 찾아가는 경천구청장실 아파트 소통 간다며. 그거 만들어 놓으신 분이 저도 또 끼세요. 감사합니다. 자 김병철님 부동산 정책 중에 신혼부부 전세 대출해주고 인구 증진 차원에서 아이 하나 나오면 원금 좀 깎아주고 2명 나오면 또 깎아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영배 화이팅 후원했습니다. 이번 달 우와. 입고 일보 전 내 시그니처 이재명 김혜경 만세하셨는데 이런 정책들은 지금 계속 도입되고 있죠. 하... 자 어쨌든 민영배 의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검찰에 대해서 그런 법안 발의하고 계속 주장을 하면 타겟이 됩니다. 뒤에 탈탈 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검찰도 민영배 의원 털 것이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그렇죠. 민영배 이런 분들이 이제 하얀 전투토끼가 돼가지고 나 털어봐라 한데 뭐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 행여라도 안 돼 안 돼. 그 그러니까 빨리 후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새날은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마지막 할 말 있으시면 이거 카메라 보시면서 한 아, 말씀 근데 진짜 스트레스 많으실 것 같아요. 안팎으로. 이 지금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 진짜로. 대선이 때 단식하지 마세요. 아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대선이 이렇게 딱 지나고 나니까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처음에는 좀 멍하더라고요. 이내 정신을 좀 차리긴 차렸는데 몸무게 지금 한 3kg 이상 붙어야 돼요 지금. 원래 회복이 제대로 되려면 대선 치르느라고 이게 회복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버렸어. 네. 그 정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더라고요. 음. 틀림없이 시간을 끌면서 뭔가 뒤집기를 시도해보려는 그런 인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우리 손은 부릅뜨고 막읍시다. 근데 법 통과시키기만 하면 본회의에서 확정시키기만 하면 되돌릴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할 리도 없는 거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영배 의원 또 큰 역사의 획을 그었다. 아
본인만의 가면은 새로우실 것 같긴 한데 그건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은 늦게 오셔서 제가 10분 정도 시간 더 드렸다는 500원. 5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야. 네, 이야. 이랬어요. 네. 아니 밥을 한번 사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새날 방송은 오늘도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약간 치하한 의미에서 어저께 4월의 범, 오늘 초전 박살 두 분 다 이번 주는 쉬시라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의원님 오. 말씀대로 그 방송 제목도 바꿨어요. 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초선 박사. 아. 국회의원들만의 전문성으로 이야기하니까 되게 박사 우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니 글자 하나 빼니까 해불구만. 거봐 그것을 잘했어야 그동안 한 일 중에 어쨌을 거야. 잘했어야. 상당히 잘해버렸어야. 초선 박사는 오늘 방송 쉽니다. 예. 아 드렸어요. 그럼 오늘 끝이네요? 네. 이거 오늘 끝. 와 축하해. 와, 이게 축하받을 일인가 이게? 아이 그렇지. 아이 방송 마치고요. 아니 다른 방송 안 한다는데. 저녁 방송이 없는데.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